안녕하십니까. 신문에 보니까 순구 부동산, 순구룩이 들어간 듯 이런 기사가 있길래 정말 그런가 싶어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순구 부동산이 조금 뜨거워가지고 조정지역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정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죠. 뭐 조건도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 물론 중동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게 이제 완판이 되고 하니까 조정지역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소시민들의 의견이 있죠. 같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두서없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지 투자에는 절대 참고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참고로 구독 눌러도 사는데 상관없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정빙자료 제출 강화 탓이다, 이래 탓이다 하는데 일부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이 있겠나 싶습니다. 뭐 자기가 사는 집 있죠. 뭐 예금 있는 거, 예금 뭐 주식 팔았는 거 서로 내려가면 제출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부모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이런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이래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지역에 해당되고 수성구는 보통 타고에서 많이 넘어오고 뭐 이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빙 자료가 뭐냐, 물론 뭐 대부분 전만 불인이고 대부분 고수이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뭐 저와 비슷한 사람을 위해서 실거래 신고 때 매수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해가지고, 보통 요거는 이제 중개사분이 이 서비스 차원에서 보통 많이 해주는데, 보통 보면 자기가 돈을 어디서 나느냐, 예금이면 예금, 예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은행에 신청하면 그날 잔고증명서 하는 걸 떼주죠. 그 통장에서 만약 오늘 잔고증명서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 오늘은 입금도, 그 통장에 입금도 안 되고 출금도 하루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잔고증명서를 떼준다 했죠. 뭐 그런 거 외에 기타 등등, 예를 들면 금융기관의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 항목과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등 돈을 빌리는 항목 등이 포함된다. 이런 수를 같이 첨부해가지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뭐 직장 다니하면 뭐 큰 문제가 없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모님 찬스를 이용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너무 무리하게, 소득 대비 너무 무리하게 아파트를 여러 채 사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27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하를 포함한 모든 주택 거래 때 정빙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출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게 뭐 신문의 내용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부자이신 분은 뭐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서류 제출하라 하면 제출하면 되는 거죠.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 역량 어떠냐, 부모 찬스 수요 줄어드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정려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이런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줄어들 겁니다. 일시적이든 장기적이겠죠. 뭐 줄어들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합법적으로 정려세를 납부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납부하고 아파트를 구매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례세를 납부하고 합법적인 수요는 증가하지 않겠는가. 특히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뭡니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 자기 수입이 많은데 얼마인지 소득금액 증명이라든지 이거 따지면 정확한데, 지금 수성구에 분양하면 뭡니까 보통 6억 5천이죠. 6억 5천, 6.5억에다가 옵션비 한 1억 정도 플러스 1억 정도 생각하면 되죠. 물론 지금 분양을 대기하고 있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8억까지 이렇게 봅니다만은, 어떻게든 간에 30대 중반이 이 8억이라는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러면 일단 심플하게 계산해 가지고 40% 대출된다. 그럼 40%가 뭡니까 이게 3억이고, 그럼 5억이 필요하대요. 5억. 3년 뒤 입주까지 뭡니까 한 1억 정도 더 모은다 하더라도 4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 4억이라는 돈을 이 신용을 땡긴다 하더라도 한 1억. 자, 1억은 모으고 1억은 신용 이렇게 봤을 때 얼마입니까? 3억이 부족해. 3억. 뭐 3억 뭡니까? 물론 여유 되시는 분은 이거를 빌리든지 아니면 부모 찬스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정례세를 납부하고 이것을 뭡니까? 정례받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도 앞으로 생기지 않겠는가.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강화되면 분양시장에서 정례세를 납부하고 합법적인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말이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된다 하는데, 수성구는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시장도 많죠. 타도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과 조정지역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조금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제가 조정지역 가까워지면, 내지는 조정지역이 됐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요일인데 간단하게 있죠. 간단한 공부 이런 거 있죠. 팁으로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신문이 이런 기사가 나온 지는 한 4일 됐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보니까 범삼동, 수성 3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냥 뜨거운 게 아니고 너무 뜨겁다. 지금 범삼동 같은 경우에 좀 저렴한 아파트죠. 네이버에는 매물이 뭐 15개, 심지어 뭐 25개 이렇게 있는데, 전화해보면 있죠. 한 개도 없다, 한 개도. 이거 무섭죠, 이거.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그렇죠. 저 같은 부류는 왜 이럴까. 테스형. 부동산이 왜 이래. 테스가 알겠습니까? 테스 그 사람은 한평생은 뭡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존재론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다가 뭡니까? 그 산티페를 자기 아내를 세계적인 악처로 만들고 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일명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물론 철학가로서는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뤘습니다만, 한 가정의 삶에서는 부인을 세계적인 악처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나 혼낙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땐 별반 차이가 없다. 노래는 좋은데 가정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존경받는 게 아니고 아주 별로죠.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 전혀 모른다. 지금 뭡니까? 거시 경제 공부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보통. 여자들은 이제 난리 났습니다. 남성분들 중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좀 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가지고 집을 하나 사게 되면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뜨거운 데만 뜨겁다 이거죠. 예전부터 양극화, 저 같은 부린이도 양극화, 초양극화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그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막상 초양극화, 양극화가 되니까 이제 난리다. 이 미친 거 아니가. 양극화, 초양극화 된다고 신문지상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 했을 때는 무덤덤했는데 막상 초양극화, 양극화가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쳤다. 특정 지역 미쳤다 하는데 지금 양극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구도 뭔가 하면
너무 있죠. 그 올라가는 아파트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뭐 그냥 사는 데는 있죠. 지금 수성구 내에도 2억짜리 아파트, 저번에 제가 2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 있죠. 그런 아파트만 제가 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작년에 그 농물에 있죠. 라면 끓여 먹어도 신혼부부는 행복하다 이래가지고 저 지금 뜨거운 그 동네 3억, 4억짜리죠. 그런 아파트 신혼부부로 들어가면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모르시는 분, 신혼부부가 들어가신 분도 뭐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라면 끓여 먹다가 지금 뭐 흔히 말하십니까? 매일 소고기 먹어도 되죠. 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지금 너무 뜨겁다, 요 지역은.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거 저는 좀 조정을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조정이 되면 조정지역, 여기서 말하는 조정은 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보합 상태나 좀 꺾였으면 좋겠고, 이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이제 규제지역이 들어간다 이거죠. 투기과일 지구는 비규제지역입니다. 아직까지 2주택은 취등록세가 일반 과세입니다. 기존 세율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조정지역이 되면 이제 세제가 아주 강화되죠.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합하면 뭐 3주택이나 뭐 플러스 한 20%, 한 70% 정도 될 겁니다. 3주택부터는. 그러나 타도시와는 아파트 매수 수요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대구 지역을 포커스하는 신문기사는 많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이 나요, 부산. 부산 갈매기들이죠. 부산 갈매기만 나는 게 아니고 부산 아파트가 지금 날아오른다. 부산 해운대에 부산 아파트 가격이 날아다닌다. 대구 아파트 가격 지금 오르는 것도, 수성구 아파트 이거는 뭐 뜨거운 것도 아니다. 이거는 좀 미지근하다 이거죠. 부산 아파트가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도 조금 이러면 오르내립니다만은 부산은 조정지역이 다시 확실히 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95%. 근데 대구 수성구가 조정지역이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12월 달에는 핀셋 규제한다 하는데 동별로 뭐 규제한다 하는데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몇몇 동은 그렇죠. 몇몇 동. 그렇지 않은 동은 뭐 크게 영향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2천만 원 올라간 거는 그건 오른 게 아니죠. 그건 2천만 원 올랐는 거는 이번 거래는 2천만 원 올랐지만 다음 거래는 2천만 원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올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타도시와는 아파트 매수 수요가 조금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워낙 섹터가 작다 이거죠. 부산은 뭡니까? 이 세 개구 어딥니까? 해운대구, 그 다음에 동래구, 그 다음에 수영구, 구 3개가 뜨겁다 이거죠. 그렇죠? 다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매수자가 대구처럼 이렇게 있죠. 대구처럼 요렇게입니까? 요렇게. 그림 뭐 대충 그리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아주 작습니다. 한번 헤아려 보면죠.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 한 30개 정도 되겠습니까? 30개고 아파트 단지만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 선호하고 나머지는 물론 학군 때문이죠. 학군이나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신축, 준신축 이런 영향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참 머리가 아픈 거죠 이게. 자, 그렇지만 신문지상이나 있죠. 주위에 만나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파트 이야기 하는데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기회는 또 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데 공부를 하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항상 기회는 보입니다. 그리고 꼭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보지는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범모 3동과 수성동 3가 수성동 3가 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 뜨겁다. 그래서 조만간에 계속적으로 이러면 조정지역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조정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뭐 세금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타구에서 넘어올 사람은 넘어오겠죠. 그렇지만 설사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더라도 특히 2030 세대죠. 2030 세대는 신혼특공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싼 아파트를 저 위로만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너무 위쪽으로만 쳐다볼 수 없다. 아래쪽도 있죠. 내려다보고 과거의 자기가 있죠. 새빵살이 하던 시절을 또 생각해보고 아파트 오르면 오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아파트가 올랐다 주위에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있죠.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찾고 세상사 그러려니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날도 오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순구 집값 숨고르기 들어갔나라는 며칠 전에 신문기사 숨고르기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숨이 턱턱 막힌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 현혹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투자자는 좀 초조하겠죠. 근데 실소유자는 어떡하겠습니까? 형편대로 살아야죠. 자기 수준의 경제 능력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들어가 사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군, 나중에 제가 학군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다가죠. 그 어떤 직업도 직장 생활 해가지고 3년 만에 했죠. 순구집 못 삽니다. 보통 의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전문의 따고이죠. 3년 동안 페이닥터는 제가 볼 때 10년에도 순구 핵심 직업 앞으로 지금 못 산다. 개업하면 잘 나가면 물어보니까 한 3, 4년 그것도 되겠나. 40 전에는 부모 찬스 못하면 가장 잘 나간다는 의사도 제가 볼 때는 순구 지금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이죠. 다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초조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짧은 불인의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